또 그래서 두 번째 책의 돈의 시나리오에 네. 보면은 그 사기꾼을 좀 구별하는 거나 그런 네. 노하우가 7년 동안 당해보셨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한테 뭐 그 사기를 엄청 많이 당했어요. 중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숨은 고수들을 찾아서 누가 이렇게 계좌를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 사는 거마다 50% 100%인 거예요. 그리고 신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원룸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여기가 내 사무실이다. 뭐.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밥을 샀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았는데 제가 밥을 사고 막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강의도 돈을 많이 주고 듣고 막 들었었는데 결국에 이제 알고 보니까 수익금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씩, 10주씩 한 1000종목 사가지고 오른 것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수익이 났을 때만 계좌를 공개하고 또 어떤 분은 뭐 그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식 전문가들이 치는 사기를 다 당해봤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길이 아니구나.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때는 한때는. 그래서 그냥 금융업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대기업 금융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는 와중에 자소서를 쓰면서 생각이 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좀 단기 매매나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이 한 2년 정도 이어지고 나서부터는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남의 말을 듣고 남의 거만 따라하면서 잃었던 7년의 세월이 안 까운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걸 좀 더 빨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서 공부를 했으면 되게 빨리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 7년의 시간을 남한테 휘둘렸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일본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고. 일단 지금 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비트코인 사기가 되게 많아요. IPO 사기, ICO 사기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또 어떤 요새 또 온라인으로 문자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무슨 재테크 전문 저도 사칭 엄청 많이 당하거든요. 네, 사칭 사기가 엄청 많아요. 카카오. 네, 맞아요. 김종봉 전문가 하면서 막 와 진짜 놀랐어요. 제 인스타에 사진 다 퍼와가지고 저하고 진짜 똑같아요. 제 계좌도 퍼와가지고 저인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맞아요. 20개가 넘어요. 네, 뭐 불법 토토인 경우도 많고 알고 보면 코인 사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시작하면 뭐 한 달에 300% 수익 보장, 뭐 3배 보장, 뭐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단톡방에 초대되면 그거 다 바람잡이들이거든요. 네. 다 한패예요. 근데 걔네들이 막 자기 뭐 수익금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일시 조작된 거 막 남이 올리니까 여기 진짜 다 수익 나는가 보구나. 그렇게 해서 100만 원 넣고 인출을 해달라니까 인출 안 된다 그래서 500만 원 더 넣고 뭐 1000만 원 넣고 1억 넣고 이래요. 그 네이버에 그 대마 불산이 운영하시는 백두산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기꾼들의 유형과 모든 사기꾼들의 그 실제 사례들, 피해 사례들이 다 정리돼 있어요. 한 사기 업체들 진짜 많아요. 한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 모든 사기꾼의 패턴이 나와요. 그것도 저는 늘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남들이 다 해준다라는 것들도 사기고요. 단기간에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것도 다 사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휘둘리는 게 보통 이제 조급하신 분들. 마음에 욕심이 많은데. 마음에 욕심이 많은데 내가 실행은 안 하고 싶으신 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돈은 좀 있고. 휘둘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피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가급적이 만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누굴 공부를 하든 어딜 하든 사무실이 좀 오프라인으로 있던지 아니면은 뭐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너무 필명만 쓰고 너무 자신을 숨기는 쪽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뭐 1, 2년 있다가 또 다 실력이 들통이 나거나 뭐 이렇더라고요. 시장이 또 하락하면 반대의 시장 상황이 나오면 또 돈을 잃고 시장이 사라지고.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지금은 아예 매출 활동이 없는 회사지만 유진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대표가 장가 갈 때까지는 유진해야 돼서 그래서 그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수만 개 정도의 사람과 회사를 본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그래서 3년 이상 유지되는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3년 이상 유지되는 곳을 찾아가라거든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3년 정도가 지나면 지수가 방향이 바뀌어요. 한 번은 사이클이 바뀌어요. 그럼 이 사이클을 다 경험해본 사람이 운영하는 데를 가라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그 방어를 했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상승장에 다 만들어지고 하락장에 다 사라져요. 근데 이게 한 사이클도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한번 경험되었던 곳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는 게 사기꾼을 피하는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네. 그럼 어떻게 좀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라고 좀 알려주실 수 있는 네네. 뭐 책을 본다던가 네.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 네네. 뭐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요새는 정말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많아서 네, 굳이 뭘 봐야 될지 이게 맞아요. 어떤 게 좋은 내용인지 맞아요. 그걸 구별하기 또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양질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그게 오히려 또 독이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주식을 배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일단 기본서는 보셔야 돼요. 책을 안 본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서. 용어나 이런 부분도 알아야 네,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책을 선택하는데 책을 최소한 3권 정도는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권은 기본서, 진짜 기본서. 용어만 나와 있는 작가의 생각이 안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길벗에서 출판되는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이 그거 좋아요. 저희 집에도 그 책-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죠. 네. 아주 오래된. 네, 기본서. 아, 그렇군요. 네, 뭐냐면 붙다. 네, 무슨 기법이다, 뭐다라는 게 없고 생각이 들어가 있는 책이 아니라 대기 기본서들. 그래서 유상증자가 뭔지, 감자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적혀져 있는 그런 책은 한 권 좀 집에 있어야 내가 나중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바로바로 찾아볼 수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한 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권은 내가 스윙 투자든 단기 매매든 한 권씩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윙만 공부한다고 해서 스윙 투자 책만 볼 게 아니라 단기 매매 책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매 공부하는 사람들도 스윙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책도 보고 그 단기 매매로 기준이 되는 책을 보시라는 거예요. 외서는 아이디어를 얻기는 좋은데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 외서를 읽기보다는 한국에서 작가가 활동하고 있는 책을 보시는 게 좋고, 쓴 작가가 실제로 그 투자법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게 책을 중요한 것 중요해요. 같아요. 투자물이 오를 때 나왔던 책은 의미가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2천만 원이 됐을 때 제 첫 책에다가 사진도 찍어놨었거든요. 서점에 가면 모든 매대, 재테크 매대에 비트코인 책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면 네. 1억 번다, 이렇게 하면 10억 번다, 이렇게 하면 100억 번다, 이런 책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작가들이 다 사라졌어요. 코인을 접어서 주식시장으로 넘어온 작가들도 있어요. 즉 방송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작가가 지금 내가 책을 선택을 할 때 투자물이 오르고 있을 때 나온 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주식책들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주식책들이 더 좋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쓴 작가가 지금도 현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서 책을 선택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하면서 조금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은 있어요. 손경호님이라고 차트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아, 손경호님이요? 네, 차트 박사님 책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박사님 책도 네, 괜찮은 것 같고. 일단 3권의 책을 추천해 주시고 일단 네. 첫 번째는 기본서, 기본서. 용어만 들어있는 네. 거. 길벗의 주식 투자 네, 무조건 무조건 따라하기. 네, 라는 그리고 책이고. 이제 단기 매매 매매든, 관련 책 네, 그리고 가치 투자와 관련된 책. 그래서 근데 2권을 다 보고 내가 좀 더 공부하기 편하고 그리고 2권을 보면 뭐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씩 나눠서 그 책에 나오는 방법대로 실행을 해봐야 돼요. 이 책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50만 원으로 투자를 해봐야 돼요. 직접. 투자를 하는 과정 중이 내가 즐겁고 재밌고 그게 성과로 이어지면 그 투자는 양질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법대로 내가 공부를 깊게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이걸 했는데 내 상황과 상황이 좀 안 맞네? 나는 이런 걸 못 찾겠네? 생각이 들면 그거 아닌 다른 책을 또 선택을 하면 돼요. 단지 이제 책을 선택할 때 또 중요한 게 되게 뭐냐면 책값 16,000원, 막 비싸봐야 뭐 한 25,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책에 그 작가가 가진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런 걸 공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작 뭐 25,000원을 받고 내 모든 노하우가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법과 마법 같은 나를 바로 단기간에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내가 내 색깔을 반드시 넣어야지만이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작가의 생각을 읽어보고 그 작가가 쓴 대로 행해보고 그리고 그 행하는 방법을 내 성향에 맞춰야지만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시간을 보내면 한 권의 책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치례언정 그 작가의 생각과 그 작가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개월이 될 거예요. 투자를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또 실제로. 성과도 어느 정도 네, 봐봐야 어느 정도 되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그러면 너무 좋은 게 많다라는 거.
또 흔히들 보면 네. 또 깡통을 3번 차야 네. 주식 고수가 된다 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재미난 사실은 저하고 주식을 같이 시작했던 전업 투자자들이 있어요. 동생들이. 지금도 대구에서 있고 같은 나이에 시작했고 같이 비슷한 투자금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생들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는 깡통을 차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깡통을 차야지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깡통을 3번 정도 차면 한 번 찰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깡통을 3번 차야 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꾼 이런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장사 잘 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하는 그분들 모셔놔도 다 똑같은 이야기. 옛날에 하다 몇 번 망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망해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망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계기고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와 계기들을 남이 근데 아무리 만들어 주려고 해도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의 어떤 사연이나 상황이 닥쳐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집안이 좀 어려워지던가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기던가 갑자기 뭐 휴직을 하게 된 상황이 생기던가 뭐 이런 게 와야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안 되고. 근데 그 계기를 줄 수 있는 게 책인 것 같아요. 계기가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계기를 얻게 되는 계기가 책으로 되게 많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작가님도 실패하지 않았던 그 네. 이유가 네.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미리 피할 수 있었어. 그리고 저는 또 어린 나이에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무슨 망할 만한 수준의 뭐 돈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래서 좀 더 빨리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제가 가진 좀 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였던 거지 특별하고 되게 대단해서 뭐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 없어요. 그런 거 저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으로 누구나 이거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네. 주식 한 1년만 빠져도 네. 바로 이제 손절하고 안 보는 게 네. 보통인데 또 어떻게 7년 동안 버틸 수 있었어요?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을 주식 계좌에 넣었었고 처음에는 펀드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펀드로 한 100%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중국 펀드랑 그때 한참 국내 펀드랑 지수가 원사이드로 그때도 올랐었거든요. 제가 난 대단한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되게 주식을 잘하구나. 그래서 이제 펀드로 수익을 보고 이제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돈을 다 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50%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 투자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네, 판단을 하고 가치 투자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계기가 돼서 단기 매매 투자자로 전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펀드로 벌었던 돈을 주식으로 다 날린 거예요. 네, 원금만 지킨 거죠. 그렇게 서브프라임을 한번 경험하고 근데 그때도 서브프라임이 위기였는지 기회였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네, 알 수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팔았던 주식이 다시 내가 처음 샀었을 때 가격만큼 올라왔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아마 현대중공업이었어요, 당시에. 그 주식을 그렇게 보면서 내가 이거를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나는 왜 그때 무서워서 팔았지? 샀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찾아낸 게 지수를 활용한 위기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코로나에 대한 위기도 정확하게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0%가 되고 반등이 나왔어요. 3월 19일이 코스닥 지수가 반토막이 나던 시기였거든요. 서브프라임도 2000에서 1000이 반토막이었어요. IT 버블도 2000에서 1000이 반토막이었고 1000에서 500이 반토막이었고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위기가 오겠구나.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 대표님 어떤 위기로 올 것 같아요? 2018년도부터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위기가 뭘로 올까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죠. 그거는 내가 신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 시기가 오면 그 위기의 이름이 정해진다. 그럼 그 위기의 이름이 정해지면 내가 뭘 할 건지 고민해보면 된다. 요번에 위기는 코로나라는 위기로 왔고 저번에 위기는 뭐 서브프라임이라고 다음에 위기도 오겠죠. 5년 정도 지나고 그때 그 위기도 또 뭔가의 이름으로 오겠죠. 그러면 그때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판단해서 또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7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어려서부터 주식을 좀 시작을 했고 또 펀드로 번 돈, 운으로 번 돈이 약간 좀 세이브가 되면서 멘탈이 깨지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원금은 지켰으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부동산을 일을 하면서 계속 벌었던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이 뭐 제가 필요했던 돈은 아니라서 그래서 주식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자가 되시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나서 좋았던 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다음 투자물에 대해서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거. 돈이 안 돼도. 네, 돈이 안 돼도.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뭐 남들 다 이야기하는 가격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네 그냥 내가 좋으면 필요하면 사고. 근데 오히려 더 재밌는 거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소비 욕구는 더 줄어들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그렇게 차가 사고 싶었거든요. 제가 지금 회사 차를 운영하고 있는 차가 제 전 재산 3억일 때 1억을 현금 주고 산 차예요. 전 재산 30%를 주고 차를 산 거예요. 현금으로. 네, 미친 거죠. 그죠? 네, 미쳤는 행위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남은 2억으로 40억까지 올리는데 한 6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1억이 더 있었으면 20억짜리. 그래서 제가 맨날 제 차는 람보르기니보다 비싼 차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바꿀 수 있던 시기도 있었고, 뭐 바꿀 수 있는,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욕심이 안 생기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물력은 더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일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으로도 좀 더 해보고 싶고, 그 다음 부동산 사이클이 오면 디벨롭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돈의 구애를 안 받아서.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시간의 자유로 네.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네. 하고 저는 싶은 일을 네. 더 할 수 있다는 네, 거. 그래서 시간은 없어요. 오히려 더 없어졌어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없어집니다.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네, 맞아요.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 하나하나씩 하는 재미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되길 희망하는 네. 우리 직원들이나 후배들한테 해주고 네. 싶은 얘기 없어요? 돈이 안 되는 시간을 좀 버텼으면 좋겠다. 네, 돈이 안 근데 되는 그게 시간을 정말 되게, 어렵잖아요. 네, 되게 그렇죠. 못 버텨요. 근데 아니,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 어떻게 왜 저렇지? 네, 전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저렇게 바쁘게 살지? 그런 게. 나를 위한 시간을 쓰면서 돈이 안 되는 구간을 버티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구간을 버틴다라는 게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쓰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애가 좀 있어야 돼요. 자기의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도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버티기 위함이에요.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단기간에 좋아질 리가 절대 없잖아요. 운동도 꾸준히 해야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한 분야를 선택했으면 꾸준히 그 공부를 해 나가려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다. 이 일이 그리고 돈이 안 된다라고 해서 잘못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그만해야 되나라는 착각을 되게 빨리 끝내요. 근데 모든 돈이 안 되는 일도 결국엔 다 돈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창업을 5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글을 쓰고 뭐 이런 시간들이 다 돈이 안 됐어요. 돈을 받고 했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4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재작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또 그때 강연했던 그 실력들이 지금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상담 스킬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돈이 안 되는 시간을 버티니까 이제 돈이 되는 과정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는 많은 사람들 또 그걸 물어봐요. 대표님 과거로 돌아가 뭘 하실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제가 나온 대학교에 교수님들이 부탁을 하면 가서 이제 막 후배들한테 사회생활을 시작할 분들.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강연 같은 데 나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저는 주식보다 창업. 네, 창업을 한번 해봐라. 취업보다도 창업. 네, 취업보다도 창업. 무조건. 창업은 근데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안 그러는 시대잖아요. 뭐 창업을 할 여건이 더 안 되면 영업이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업을 남을 위해서 물건을 팔고 남한테 부탁하고 세일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일즈랑 영업은 다른 단어거든요. 영업은 나를 위해서 성장을 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팔까 내 스스로 고민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피드백을 하고 내가 좀 더 깔끔한 이미지가 돼야 되나? 내가 좀 더 말을 잘해야 되나? 내가 조금 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영업이에요. 그래서 영업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가는 게 영업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CEO들은 대부분 영업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케팅 출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영업부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 영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쯤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젊은 친구들이. 네,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첫 번째 책 돈 공부는 처음이라 아주 히트를 치고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책 돈의 시나리오를 이제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이 네. 책도 그러면 첫 번째 책과 같이 그 제갈현열 작가님과 같이 네. 공동집필한 책인가요? 네, 맞아요. 저는 아마 현열이 없으면 책을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내일 읽어봤 어디 있는데요. 가도. 확실히 가독성이 좋았어요. 네. 어떤 그리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까요?
이제 돈에 대한 계기는 첫 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분명히 저금리 시대가 지속이 되면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금융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올 거다. 그게 한번 위기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위기가 왔고 상승하는 사이클을 이제는 저금리 시대에서 많은 대중분들이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돈 공부의 필요성을 이제는 깨우치셨거든요. 그럼 이제 오케이 계기는 왔다. 근데 뭘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었어요. 일본의 책을 쓰고. 대표님,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을 잡는 방법, 지수를 바라보는 방법. 네. 이권의 책은 좀 더 방법론적인 측면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엎었어요. 너무 주관적인 내용도 좀 많았었고,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하면 오히려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 또 빼는 과정에서도 또 좀 힘들었고, 또 너무 공개가 안 된 두루뭉실한 책을 만들기 싫은 거예요. 제가 만들고 싶은 책은 한 가지였어요. 읽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아는 책. 내가 이걸 읽고 내가 뭘 공부를 해보지? 그래서 창업을 공부하든 부동산을 공부하든 주식을 공부하든 모든 거를 공부하기 전에 한 번쯤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돈의 시나리오를 세워라라는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주식으로 가시든 부동산을 가시든 창업을 하시든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담아놨으니까 그 방법들을 한번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읽음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되는 책을 썼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